전 세계 상위 1%의 재산이 나머지 99%의 사람보다 2배나 많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창출한 새로운 부도 상위 1%의 사람이 50%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부는 왜 이렇게 기울여져 있을까요?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상위 5%의 순자산은 15.4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의 순자산을 가지고 계신가요? 부자가 아닌 95%의 사람들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기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즉, 부를 물려받지 못해도 금수저가 아니어도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부자가 되지 못하면 본인의 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 가난한 건 내 탓이다 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든 어떻게 살아왔든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회사를 다니든 장사를 하든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는 학벌, 지위, 출생, 성별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와 가난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밀접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두뇌입니다. 우리 인간은 성인이 되면 신체 성장은 멈추지만 유일하게 계속 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두뇌입니다. 이 두뇌를 성장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의 뇌구조와 가난한 사람의 뇌구조는 다르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그저 추측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서 이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뇌구조가 다르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의 뇌는 활성화되는 부분이 많고 뇌신경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의 뇌는 비활성화되어 있고 신경망도 촘촘하지 못합니다. 마치 뇌가 잠을 자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뇌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통찰력, 판단력, 행동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부자와 빈자를 나누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뇌는 스스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풋, 학습, 반복을 통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이 똑같은 이유, 자신의 처지가 나아지지 못하는 이유, 삶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 탓도 아니고 정치인들, 부자들 탓도 아닙니다. 부모님 탓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뇌 탓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부자가 못 되는 이유, 당신이 빈곤한 이유는 당신의 뇌를 성장시키지 못한 탓입니다. 그렇다면 뇌를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뇌가 성장하는 것 자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신경가소성이 뭐냐고요? 뇌에는 680억 개의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인식하는 것, 우리가 활동하는 것, 반복하는 것들은 뇌의 세포와 신경회로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뇌세포는 신경회로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반복할 때 이 신경회로가 계속 굵어집니다.
결국 신경회로가 굵어지면 자동 습관이 되는 겁니다. 부자스러운 행동을 반복하면 부자를 위한 신경회로가 굵어지게 되는 것이고, 가난한 행동을 반복하면 가난을 위한 신경회로가 굳어지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 부자스러운 신경회로가 연결되고, 게임하거나 넷플릭스, SNS를 하면 가난함의 신경회로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반복을 하게 되면 점점 자동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책을 계속 읽든 게임을 계속 하든 이런 습관들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뇌를 업그레이드 하는 곳이고, 업그레이드된 두뇌는 사람의 판단력과 행동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뇌의 특성을 이해하고 부자의 행동을 한다면 부자로 향할 수 있습니다. 독서, 글쓰기, 학습, 목표 수립, 긍정 마인드, 좋은 말, 감사하기 등등을 하시면 부자로 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책 한 권 읽고 말 한마디 바꾸고 목표를 한두 번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당장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들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복하지 않았기에 자동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복이 없으면 신경회로는 사라지고 결국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의 마인드, 행동을 신경회로를 형성하고 반복을 통해 신경회로를 굵게 해 주어야 합니다. 뇌의 신경회로를 형성하고 이것을 굵게 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면 좋을까요? 자,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뇌의 신경회로를 형성하는 것은 책 읽기나 학습, 결심, 목표 수립, 마인드셋, 그리고 첫 시작, 한번 실행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경회로를 굵게 만드는 것은 결국 학습, 독서, 운동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인내와 끈기, 그리고 이 마인드셋을 유지하기 위해서 긍정, 겸손, 감사 학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활동들이 있고 이게 우리 머리를, 두뇌를 똑똑하게 하는 건 알겠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우리 인간은 게으르거나 미루는 이런 행동을 자주 하는데 이것도 우리 뇌의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뇌 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뇌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만 년 전 서아프리카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인류 역사인 19만 년을 수렵 채집에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인류 역사의 약 98% 구간을 원시시대 사람처럼 살았기에 우리의 뇌는 수렵, 채집, 생존 복론에 맞추어 진화되어 왔습니다. 인류 역사 중 대부분의 활동이라고는 사냥하거나 먹고 쉬고 자는 것이 대부분이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책을 보면 귀찮고 공부를 하면 하기 싫은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게으르게 진화해 온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서야 보면 게으른 것이지 사실 원시시대에서는 정상적인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원시시대의 뇌의 특성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고 자신의 발전을 미루기도 합니다. 두 번째, 뇌의 특성에 이유가 있습니다. 뇌의 무게는 사람의 2%, 3% 정도 수준입니다. 1.5kg의 무게이지만 전체
열량의 40%를 소비하는 에너지 괴물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뇌 자체는 다른 변화를 굉장히 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려고 할 때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우리 뇌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자동화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에너지를 아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뇌는 매일매일 똑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뇌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잘 하지 못합니다. 변화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독서 습관, 운동 습관을 3일 이상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자의 행동으로 신경회로를 형성하고 신경회로가 굵어질 때까지 계속 하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지속해야 자동 습관이 형성될까요? 원싱의 저자 게리 컬러는 자동 습관을 형성하는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66일의 반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 큰맘 먹고 66일간 부자를 향한 자동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만약 66일이 지난다면 여러분들은 성장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크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 뇌를 바꿔야 합니다. 뇌 프로그래밍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해도 결과물은 비슷할 것입니다. 신경회로를 구성하고 아주 두껍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살면서 미래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미치 강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당장 부자의 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